조남을 이렇게 치봉 윤영동 선생님으로 기재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 호와 얽힌 사연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 한문을 공부를 많이 서예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동력 그쪽 마을의 동력의 봉우리다 하는 의미로 했는지 몰라도 동봉윤 국자 현자이셨고 또 이렇게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좋은 인연으로 금봉 박행보 스승님을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호를 가져야 할 시기가 됐을 때 금봉 박행보 스승님께서 왜야 자네는 아버지가 동봉이고 내가 금봉이니까 이 봉자를 받아서 어릴 치자 치봉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아주 작은 봉우리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치봉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갖고 그 호를 가진 지가 한 50여 년? 네, 50년 가까이 됩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그 호를 크게 막 그 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정말 겸손하고 작고 그 한 부분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것도 어리석음이라는 말을 제 마음속에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으니까 치봉이죠. 네. 작업을 보니까 선생님 제일 처음에는 서예는 한자로 네. 배우시기 시작하신 거죠? 제가 광주 교육대학을 다니면서 한 번은 학생들 어떻게 가서 서예를 가르치지 하는 걱정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대학에 동아리 같은 지금 같은 동아리가 서예 동아리가 한글 서예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1, 2년 같이 공부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72년도에 발령을 받았는데 우연찮게 진도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유명한 화가들, 서예가들 막 한 사람들이 진도에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공부를 늦추지 않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봉 박행보 스승님 고향 마을에 그 학교에 발령을 받았어요. 또 그것도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것 때는 그거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공부할 방향은 금봉 선생님 문화에서 문인화를 공부해야 됐구나. 그래서 한글 서예를 공부하다가 한문 서예를 또 공부하다가 문인화로 이제 길을 확정을 했죠. 그래서 금봉 선생님 작품을 따라서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저희 젊은 사람들은 문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희가 문인화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문인화를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일반 우리 사회 현상, 자연 현상이나 어떤 현상을 본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본 것을 자기 마음에 와 닿는 심상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심상표현이란 말을 가끔 쓰죠. 여기에 대나무도 있는데 대나무가 저렇게 안 생겼죠. 이 대나무도 제가 조금 이렇게 안개가 쫙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 가림이 있고 그런 표현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시도를 했지 실제로는 저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마음의 표현이지 그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건 아니다. 문인화는 시서화를 다 함께 그렇죠. 담는 것이죠. 예.
시서화를 옛날 우리 금봉 박앵보 스승님을 시서화 삼재라고 그래서 하거든요. 지금 한문시도 많이 지으셨고 서예도 아주 우리나라 대가시고 그림도 시서화를 하는데 대부분 옛날 사람들은 서예는 조금 하고 그림을 하지만은 시를 자기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좋은 시를 옮겨다가 베끼는 현상을 많이 제가 봤죠. 그래서 현대 이제 우리 문인화는 한글을 많이 쓰는 격으로 많이 바꾸고 오고 있던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바로 앞으로 후손들은 잊고 그 의미를 전달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선생님은 동시대를 굉장히 담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그런 작업들 하셨는지. 보통 문인화를 사군자를 문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사군자, 십군자. 그런데 그 문인화의 한 부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시대의 반영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림을 좀 추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촛불은 16년인가 그때 우리나라 촛불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 촛불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또 3, 4년 전에 우리 얼마나 마스크 쓰느라고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또 주제로 해서 마스크하고 놀란 눈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더니 모 잡지사 같은 데서 찾아와서 그 작품을 인용해 가는 방법도 있었어요. 나의 작품 세계는 나의 예술 철학이라고 할까 나의 예술가는 이거다. 혹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저라는 능력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제 나름대로 표현해보고 저는 이제 단지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뵙고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그림이나 글씨 또는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스승님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승님께서 저 아래층에 현관에 크게 회사후소라는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의 뜻은 그릴 회자거든요. 그 일사 모든 일을 할 때는 후소 본디소자 디후자 그래서 그 근본을 깨닫고 안 후에 일을 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저는 가슴에 늘 담습니다. 어떤 것을 막연히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본 뜻을 알고 이해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생활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작업과 또 앞으로 선생님의 꿈? 개인적인 꿈일 수도 있지만 작업과 관련된 꿈? 제가 요즘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 졸업 무렵에 나 이거 졸업할 때 이런 생각을 한다 한 다짐을 못 쓴 글씨만 자기가 족자에다가 이런 족자에다가 한 글 써와요. 쓰면 내가 거기다가 누구님의 다짐을 쓰고 밑에다 여백에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은 참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자기 무슨 글씨만 가지고 있으면 별로 보는데 그림도 어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보람도 참 저한테 있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주민들의 가운, 자기 가운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써가지고 자기 집에 걸어놓으면 훨씬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작업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